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어 입시 연구소의 이유종 소장입니다. 자, 정말 혼란의 수능입니다. 그죠? 굉장히 경악스러운 결과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수능도 그저 그렇고, 그 다음에 컨설팅 신청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치 아이디어 입시 연구소에서 준비한 2022학년도 정시 지원 셀프 컨설팅. 자, 수학 1에서 4등급 기준, 수학 기준으로 우리가 셀프 컨설팅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 과목에 대한 평가원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선택 과목별 수학 1에서 4등급의 추정 인원이 몇 % 정도 될 거냐. 이거는 평가원에서 발표하지 않는 자료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겠죠. 그죠? 각 등급별로. 그래서 정시로 넘어오는 그 추정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표준 점수를 1점씩 떨어뜨려서 자, 각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자, 인원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이 인원을 계속해서 누적해가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료를 보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사,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올해 만점자가 한 명이라고 그러죠. 예, 그 동탄에 사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친구가 만점자긴 한데 확통선택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친구의 표준 점수가 144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144점. 자, 확통선택자 중에 결국에 147, 146, 145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144점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제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것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자, 지금 요 1등급 안에 확통 선택자가 몇 %고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선택자가 몇 %인지를 한번 정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치나 이런 것들을 쭉 조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확통 1등급, 즉 1등급 중에서 확통 선택자는 대략 한 10% 내외라고 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2등급 선택자는 약 2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에서 한 23% 사이라고 하죠. 확통 선택자가요.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3등급 인원에서 확통 선택자는 약 35% 내외. 그 다음에 4등급 인원 중에서 확통 선택자는 60% 내외. 한 62%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여기 각 표준 점수별로 인원들 있죠? 요 인원. 자, 요 인원을 지금 여기 있는 요 비율대로 한번 배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배분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144점 중에서 표준 점수 144점 중에 확통 선택자, 그러니까 확통으로서 이제 만점자겠죠. 만점자는 대략 한 352명 내외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매우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왜냐면 사실은 여기가 352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냥 비율을 봤을 때, 비율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350명 내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37이 1등급 컷인데요. 자, 지금 여기 512명까지는 지금 여기 각 표준 점수 내에 있는 요 인원수에 대해서 다시 곱하기 0.1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자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2등급. 자, 2등급은 확통 선택자가 몇 %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추정 인원을 만들어 보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요 비율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2등급 안에 확통 선택자는 약 21% 정도 될 거라고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214명, 2223명에 대해서 21% 인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45, 467, 1278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계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등급 커트라인이 표준 점수 127점이니까요.
자, 127점까지 해서 확통 선택자가 약 1055명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계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비율로 다시 곱해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전체 인원에서 거기서 이제 확통 선택자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뭐 한두 명, 두세 명 차이 정도는 이 자체도 사실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의 차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2에서 0을 빼서 2702, 그 다음에 24에서 0을 빼서 24, 이제 이렇게 계산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3520에서 352를 뺀 나머지 3168명, 이렇게 해서 이과 쪽에 인원을 쭉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요 인원을 다 더합니다. 자, 요 인원을 다 더하면 그 인원이 1511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 1511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1등급 안에 확통 응시자가 대략 1511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등급도 같은 방식으로 이 인원을 다 더하면 자, 2등급 중에서 확통 선택자가 대략 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이제 16,520명이고 요거를 다 더하면 그게 이제 25,215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작업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요 1511명이 전부 다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은 아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수시로 빠지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빠지는 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위 뇌피셜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뇌피셜 말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상의 어떤 추정치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대략 요 등급대에서는 한 20% 정도는 빠져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요 인원의 1511명의 약 80% 정도가 넘어올 거다라고 계산했고, 그래서 대략 요 등급대 안에는 1209명 정도의 학생이 아마 정시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2등급 쪽에서는 수시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봐서요. 그래서 약 30% 정도의 학생이 빠져나간다고 보고, 그래서 6,702명에 대해서 약 70% 정도가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약 4,691명의 학생이 정시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로 넘어오는 1등급과 정시로 넘어오는 2등급의 인원을 더해봤습니다. 예, 더해보니까 그 인원수가 대략 한 5,900명 정도의 학생이 올해 수능 1, 2등급 중에 정시에 응시하는 친구들의 수구나 대략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요 16,520명 중에 약 30% 정도는 빠져나갈 거라고 봤습니다. 약 30% 정도는 빠져나갈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70% 정도만 정시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11,564명. 자, 마찬가지로 2등급 중에서는 한 35% 정도가 수시로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해서요. 그래서 0.65, 그러니까 65% 정도만 정시로 넘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16,390명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과 계열의 1, 2등급 학생 중에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수를 합해보니, 요 둘을 합해보니 지금 27,954명의 인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표에 대한 내용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시죠? 자, 뒤에 이 표는요, 이제 3등급, 4등급도 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요것만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3등급 안에는 확통 선택자가 약 한 35% 정도 될 거다. 여러 가지 업체들의 예측치를 찾아보니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등급의 비율은 62%, 60에서 한 65%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하던데요. 대략 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의 수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한 62% 내외가 확통 선택자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원에 맞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였더니
3, 4등급 인원 중에 확통 선택자가 대략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적분 기하 선택자는 대략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했듯이 요 인원들이 전부 다 정시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수시로 얼마나 빠져나갈 것이냐? 저는 문과 3등급은 한 35% 정도가 빠져나가서 0.65, 그러니까 65%가 넘어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해서 0.6 정도, 즉 60% 정도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된 결과고요. 자, 이 둘을 합치면 35,833명인데, 자, 요 인원 정도가 아마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였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과 3등급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수시로 빠지기 때문에 정시에는 한 60% 정도, 그리고 이과 4등급도 같은 비율 정도, 즉 40% 정도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였고요. 그래서 각각 60% 정도가 넘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자, 요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수를 합쳐 보니까 그 인원수가 35,141명이 된 겁니다. 표를 만드는 방법은 1등급, 2등급의 방법과 동일하니까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요 뒤에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요. 자, 일단 수학 과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학 과목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시 합격 인원 수를 제외하고, 자, 적정 지원으로 판단되는 수학 점수 구간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밀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자료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셀프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거죠? 내가 지원 가능한 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그 대학의 라인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배치 기준표, 일명 장판지라고 그러죠. 그 장판지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학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이과생 중에 어느 아이들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많이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게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등급대 아이들, 어떤 점수대 아이들이 주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많이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선은 지금 이쪽은 인문계열의 학과들, 인문계열의 학과, 최상위권학과, 그리고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 명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모집 인원을 다 조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은 겁니다. 역시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합계는 가군의 모집 인원수, 나군의 모집 인원수, 다군의 모집 인원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쪽에 오른쪽 거는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자, 자연계열에 참고로 여기 이제 의치 한약수 중복 인원 제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예과 여기 나군에 보면 40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가면 서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가 있고, 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에도 의대가 있고, 고대, 연대에도 각각 의예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복된 인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요 408명 안에는 서울대 의예과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인원들을 제외하고 여기 서울대라고 적혀 있는 475명 안에는 서울대 의대 빠졌죠. 서울대 치대 없고, 그 다음에 서울대 약대 없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의대 인원,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과의 인원을 뺀 나머지 과들의 인원이 475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최상위권 학과들, 그리고 대학 순서대로 쭉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집 인원 한번 쭉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군, 나군, 다군,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 각각 모집 인원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지금 이 학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학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 있는 대학들이죠.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 중에서 우리 등수 논리로 따져보면 가군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죠? 가군에. 그리고 지금 여기 이과 같은 경우는 어떻죠?
가나다군 따져보니까 나군이 인원수가 가장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소재 상위권 15개 대학,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최상위학과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최상위과를 제외하고 그냥 서울 시내 15개 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나다군이라면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일단 등수 논리로 보는 거니까 가군, 그죠?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등수 논리로 보면 나군에서 일단은 안정을 잡는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일단 요 자료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임의대로 여기 대역을 끊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최상위 학교들이죠.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연대. 자, 거기는 합쳐서 총 모집 인원이 1868명이고요. 자, 이 부분에 표준 점수가 134에서 144점대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과 기준으로 최상위권 대학들, 자, 거기에 모집 인원이 1868명이라고 아까 그랬습니다. 1868명. 기억하시죠? 그죠? 불과 한 30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868명이 지금 요 점수상으로 이제 어느 선까지 내려올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일단 요 인원이 아까 1511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다 정시로 넘어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요 인원 중에 정시로 넘어올 추정 인원은 아까 1209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직 차이가 있죠. 1868하고, 그죠? 요거 빼보면 대략 한 660명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660명을 더 찾아야 돼요. 이 밑에서. 그죠? 요거 두 개부터 더 해볼까요? 467하고 45 더하면 512죠. 512. 자, 그런데 지금 2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로 넘어오는 비율이 한 70%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0.7을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대략 한 350명 내외 36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요거를 합쳐도 지금 요 1209에다 360을 합쳐도 아직 1800명대가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점수가 몇 점이냐면 134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144점부터 134점까지가 즉 요 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문계열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교들의 그리고 학과들의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점수대겠구나.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 이해되시죠? 자, 다시 뒤로 넘어왔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원이 1868명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대가 134에서 144점대라고 이제 예상했는데, 지금 요 점수 대역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방법대로 이제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일일이 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이렇게 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이제 고대 연대 나누고, 그 다음에 서성안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중경외시 2에서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숙명여대까지 해서 이렇게 그룹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인원수랑 그 다음에 요 인원수 이상을 포함해주는 표준점수 대역대를 한번 뽑아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뽑아봤더니 요렇게 이제 예상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과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업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 이해되시죠? 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주로 수능 성적 한 3에서 4등급 정도 친구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학들 이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서삼, 서울의 가장 끝자락인 한서삼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수학 기준으로 한 3에서 4등급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학들이 보통 이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일일이 다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쭉 조사를 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의대, 약대, 한의대 요런 인원들은 제외를 하고, 즉 중복은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 쭉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가나다 군별로 모집하는 인원들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종대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상명대쯤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정도에서 한번 끊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종대, 그 다음에
아주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기대, 그 다음에 나머지 한서삼. 요렇게 이제 끄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약간 순서가 틀리죠. 아이들 선호도가 좀 틀리죠. 어떤 학교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훨씬 더 선호도가 좋은 학교가 있고, 반대인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순서를 조금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들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해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수학 과목 기준으로 이과 학생의 문과 계열 학과로의 교차 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수학 점수 대역이 어디냐를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앞에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점수 대역 아이들, 요 점수대가 어딘가요? 이과로는 자, 경희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요 라인이죠. 경희대, 건대, 동대, 이대, 홍대, 숙대 라인.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표준 점수상으로는 한 133에서 135점대 아이들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과 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문과 쪽으로 보면 지금 서성한 라인은 지금 표점 131에서 134점대 확통 선택자 중에 요런 아이들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하고 어때요? 비교해보면. 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다른 과목을 굉장히 잘 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학만 한 135점대, 뭐, 요렇게 되고, 나머지 과목들을 굉장히 잘 본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요 위에 있는 고대나 연대, 만약에 뭐 제2외국어를 봤다라고 하면 서울대 인문계열까지 요렇게 이제 교차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 대역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요런 대학을 이과 계열로 간다. 그리고 문과 계열로 서성한이나 아니면 고대 연대까지 노려본다 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대학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대역의 친구들이 활발하게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대나 연대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문과로의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요 대역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디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죠. 여기 서성한 교대, 그죠? 서성한 라인. 이과의 서성한 라인을 가는 친구들의 지금 점수대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표준 점수대가.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역시 고대나 연대 또는 제2외국어 응시에 따라서는, 응시 여부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울대 인문계열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성한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역시 대학의 레벨을 놓고 보면 역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대학의 아이들이 어디까지 교차 지원을 해 들어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따라서 만약에 요 대역들에 속하는 이과생들이라면, 요 정도까지는 한번 교차 지원을 한번 해보자.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도 물론 있겠죠. 나는 절대 교차 안 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문과생들이라면 어떤가요? 문과생들이라면 내가 대략 요 대역에 속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교차해서 들어올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가군에서 쓰는 게 유리한가, 나군에서 쓰는 게 유리한가.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군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이 마찬가지 논리를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 아래쪽에 있는 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대역을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 대역이 어디쯤인데, 만약에 이과생이나 이과생 학부모님이시라면 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살펴보시고, 만약에 문과생이나 아니면 문과 계열 학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대역인데 이과 쪽에 몇 점대 아이들이 교차 지원을 하겠으니까 나는 가나다군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일단 안정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2학년도 셀프 컨설팅을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라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군에서 쓰는 것이 유리한가, 그리고 자, 이과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 우리가 그 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다시 유불리를 따져 보시고 또 진학사에도 또 모의 지원 많이 하셔서 또 확률들을 따져 가신다면 여러분이 올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저는 대치 아이디에 입시연구소의 이우정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